사람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공간은 직장도 명함도 아니다. 집이다. 집의 구조와 배치는 그 사람의 사고방식, 습관, 그리고 살아가는 태도까지 고스란히 드러낸다. 그래서 나는 늘 말한다. 따뜻한 집에 따뜻한 운이 들어온다. 어느 시대든 성공한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의 질서를 누구보다 엄격하게 관리했다는 점이다. 나는 경영을 하면서 수많은 인재들을 만났다. 성과를 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했다. 집이 정리된 사람은 일도 빠르게 정리했다. 집이 막힌 사람은 결정도 막혔다. 집은 하루의 시작이자 끝이고 생각이 쌓이는 곳이자 마음이 회복되는 곳이다. 집이 어지러우면 정신도 산란해지고 집이 차가우면 마음도 식어간다.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다. 그러니 삶을 바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손대야 할 곳도 집이다. 사람들은 가끔 묻는다. 회장님, 운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합니까?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운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공간이다. 집안의 사소한 배치 하나, 물건 하나가 기운의 흐름을 바꾼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원리다. 기운이란 결국 인간의 감정과 집중력, 의지력을 좌우하는 보이지 않는 환경의 합이다. 따뜻한 소재, 단정한 구조, 막힘없는 동선은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집중력을 높인다. 반대로 차갑고 무거운 물건, 의미 없는 장식품, 빛을 흩트리는 배치는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의사결정을 둔하게 만든다. 경영도 같다. 기업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불필요한 것이 쌓이는 것이다. 사람도 물건도 프로세스도 마찬가지다. 집이 불필요한 물건으로 가득 차면 기운이 막히듯 조직 역시 군더더기로 채워지면 방향을 잃는다. 그래서 나는 집을 볼 때도 회사를 볼 때도 항상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것은 목적에 부합하는가? 아니라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가? 집이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다. 집은 의지와 습관을 단련하는 훈련장이며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회복소다. 집이 따뜻하면 사람도 온화해지고 집이 안정되면 마음도 안정된다. 반대로 집이 복잡하면 삶도 복잡해진다. 집이 차갑고 무거우면 생각도 무거워진다. 나는 오랜 경영 경험에서 중요한 결론을 얻었다. 사람의 운은 기적이 아니라 환경관리의 결과다. 환경을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길을 만든다. 집의 질서를 세우는 것은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일이고 내면의 흐트를 바로잡는 일이다. 집에 분명한 질서를 세우지 못하는 사람은 일에서도 질서를 세우지 못한다. 반대로 집에서 질서를 잡은 사람은 어디서든 기운을 잃지 않는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삶을 바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집부터 정리하라. 집이 변하면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운이 움직인다. 집은 결국 그 사람의 과거이자 현재이며 앞으로 걸어갈 길의 모습을 예고한다. 따뜻하고 정돈된 공간을 갖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절반의 성공을 이루는 것이다. 사람이 기운을 되찾고 마음이 정돈되고 방향이 또렷해지는 것, 그 시작점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바로 집이라는 가장 기본의 공간이다. 인간의 삶에는 따뜻함이 필요하다. 따뜻함은 단순히 온도나 색깔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이 편안하게 숨을 쉬고 생각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며 내일을 향해 마음을 준비하는 환경의 본질을 말한다. 그래서 나는 집안에 차가운 기운을 만드는 물건이 많아지는 것을 가장 경계했다. 철제 장식품, 지나치게 큰 유리 오브제, 무거운 돌 장식, 형태와 의미가 불분명한 금속 구조물들, 이런 것들은 겉은 화려하지만 인간의 마음을 차게 만든다.
10은 기업과 다르지 않다. 조직에 불필요한 기계음이 많아지면 소통이 줄어들고 사람은 정서적으로 메말라간다. 집도 마찬가지다. 차갑고 무거운 물건은 기운의 흐름을 둔하게 만들고 사람의 감정을 무디게 만든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연약하고 공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특히 침대 머리맡에 돌, 금속 장식, 날카로운 형상의 오브제가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나는 이것을 매우 좋지 않게 본다. 잠은 사람의 의지와 판단력을 회복시키는 시간이다. 그 가장 중요한 공간에 차가운 물건을 두면 무거운 기운이 밤새 머리 위에 내려앉는다. 이는 결국 판단의 흐름을 끊고 집중력을 떨어뜨린다. 기업을 경영할 때도 똑같은 원리를 본다. 회의실, 책상, 책장 위에 의미 없는 장식들이 많으면 사람들은 본질보다 주변부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다. 집에서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집안의 불필요한 차가움은 삶의 본질을 흔든다.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움이라는 이유로 유리 장식품을 과하게 배치한다. 그러나 유리는 빛을 흩트리고 기운을 반사시키며 안정감을 깨뜨리는 소재다. 집에 유리가 많아질수록 정신은 예민해지고 마음은 분산된다. 나는 늘 집은 사람의 그릇이다 라고 말했다. 그릇이 차갑고 요란하면 담기는 것도 흔들린다. 그릇이 따뜻하고 단정하면 어떤 것도 안정적으로 담긴다. 그래서 좋은 공간은 화려하지 않다. 단정하고 조용하고 온기가 있다. 기업의 사무실도 개인의 책상도 가정의 거실도 모두 이 원칙 하나면 충분하다. 불필요한 차가움을 버려라. 집의 온기는 곧 사람의 운이다. 사람은 따뜻함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편안하다. 생각은 고요해지고 결정은 명확해지고 감정은 부드러워진다. 그러나 차갑고 무거운 물건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한다. 한 번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조직이 흔들릴 때는 구조보다 분위기를 먼저 보라. 집도 흔들릴 때는 구조보다 물건의 온도를 먼저 보아야 한다. 집안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것은 크고 비싼 가구가 아니라 가장 많이 눈에 띄는 소소한 물건들의 온기다. 나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했다. 집에 따뜻함을 두는 일은 사치가 아니라 기본이다. 기본이 무너진 곳에서는 어떤 성취도 오래가지 않는다. 따뜻한 소재, 부드러운 곡선, 자연을 닮은 색감, 숨이 통하는 배치, 이런 것들이 사람이 평온을 되찾고 삶의 긴장을 낮추도록 돕는다. 반대로 차갑고 무거운 물건은 집의 흐름을 막고 사람의 운을 가라앉힌다. 특히 침대, 소파, 책상처럼 사람이 오래 머무는 공간에서는 더욱 그렇다. 집안에서 무엇을 버릴지 고민된다면 가장 먼저 차가운 것을 치워야 한다. 철제보다 나무, 유리보다 천, 차가움보다 온기. 이 단순한 선택만으로도 삶의 질은 눈에 띄게 달라진다. 집은 결국 사람을 닮아간다. 그리고 사람도 결국 자신이 만든 집을 닮아간다. 차가운 공간은 차가운 마음을 만든다. 따뜻한 공간은 따뜻한 삶을 만든다. 이것이 내가 평생 보고 배운 원리다. 따뜻함은 운을 부르고 차가움은 운을 막는다. 그러니 좋은 삶을 원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집의 물건을 바꾸는 것은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다시 고르는 일이다. 사람이 하루 동안 사용한 에너지의 대부분은 잠에서 회복된다. 나는 경영을 하면서 늘 보았다. 회복력이 약한 사람은 절대 큰 일을 해내지 못한다. 어떤 일을 맡기든 금방 지치고 중요한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며 결정해야 할 때 머뭇거린다. 그래서 나는 일하는 방식보다 먼저 사는 방식, 특히 잠의 질서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침대는 단순히 몸을 눕히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하루의 의지를 다시 세우는 공간이고 인간의 정신을 재정비하는 중심점이다. 이 중심이 흔들리면 삶의 모든 축이 함께 흔들린다.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침대의 위치다. 문을 열었을 때 정면으로 침대가 보이거나 문과 가까운 곳에 머리가 놓여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보이지 않는 방향을 경계하는 존재다. 문을 등지고 누워 있으면 마음 깊은 곳에서 불안이 쌓이게 된다. 그래서 나는 침대는 반드시 문을 기준으로 대각선 안쪽 시야가 가장 넓게 열리는 곳에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배치해야 사람은 누운 자리에서 방의 흐름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고 무의식적 불안이 줄어들어 깊은 잠에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머리 방향이다.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자리, 기운이 시작되는 방향이다. 젊은 사람이나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사람에게는 동쪽을 향한 잠자리가 훨씬 유리하다. 머리가 동쪽을 향하면 자연스럽게 성장의 기운을 얻고 아침에 일어나는 감각도 가벼워진다. 반대로 서쪽은 기운이 가라앉는 방향이다. 이곳은 쉼에는 좋을지 몰라도 활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맞지 않다.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기운이 필요한 시기에는 잠의 방향부터 바로잡아라.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다. 바로 침대 주변의 시각적 자극이다. 내가 수십 년간 사람들을 관찰한 결과 침대 근처가 복잡한 집일수록 그 사람은 피로해서 제대로 회복되지 못했다. 침대 옆에 책을 쌓아두고 전선이 얽히고 장식품이 복잡하게 배치된 사람들은 대부분 머리가 맑아지는 시간이 적었고 감정의 기복도 컸다. 잠들 때 마지막으로 보는 풍경은 무의식에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나는 경영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다. 집중해야 하는 공간은 항상 비워두고 단정하게 만들었다.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는 회의실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침실에서도 동일하게 사람의 사고를 흐린다. 침실에 거울이 많은 것도 좋지 않다. 특히 누운 자세에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구조는 잠을 깊게 만드는데 방해가 된다. 거울은 빛과 기운을 반사시키는 물건이며 사람의 무의식을 예민하게 만든다. 집안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정된 곳이어야 하는 공간이 침실이다. 그곳에 차갑고 반사적인 물건을 두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수면의 깊이를 얕게 만든다. 나는 늘 말했다. 잠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일과 인생을 결정한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지만 정작 자신을 회복시키는 시간에는 소홀하다. 잠을 대충 해결하고 누웠다 일어나는 자리를 정돈하지 않으며 침대를 아무 곳에나 두고 살면서 운이 좋아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운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운은 질서의 결과이며 질서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침대 주변을 단정히 하고 방향을 바로잡고 머리맡에 차가운 물건 하나 없게 만드는 것. 이 단순한 변화만으로도 사람은 놀라울 만큼 달라진다. 생각이 맑아지고 감정이 가벼워지고 아침의 시작이 분명해진다. 이 모든 변화가 결국 삶의 성과를 결정한다. 나는 여러 번 경험했다. 집의 침실을 바꾼 것만으로도 어느 직원의 성향이 바뀌고 집중력이 올라가고 성과가 개선되는 경우를 사람은 자신이 만든 공간에 의해 크게 흔들린다. 그리고 그 공간 중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곳이 바로 침실이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기운을 충전하는 기술이며 이 기술을 정확히 사용한 사람만이 멀리 간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도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성공하고 싶다면 잠을 정복해라. 잠을 정복하려면 침대를 정렬하라. 삶의 흐름은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 나는 오랫동안 기업과 사람을 관찰하며 한 가지 분명한 결론에 도달했다. 집안에서 기운을 가장 빠르게 흩트리는 물건은 거울이다. 거울은 단순히 사람의 모습을 비추는 도구가 아니다.
거울은 빛을 반사하고 시선을 분산시키며 공간의 중심을 흔든다. 조직의 중심이 흔들릴 때 성과가 떨어지듯 집의 중심이 흔들리면 사람의 정신도 불안정해진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정면에 거울이 놓인 집들이 많다. 나는 그것을 좋지 않다고 본다. 현관은 집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의 첫 관문이다. 그곳에 거울이 있으면 들어오는 기운이 즉시 반사되어 쫓겨난다. 마치 기업이 들어오는 기회를 스스로 밀어내는 것과 같다. 나는 말했다. 집의 첫 장면은 그 사람의 내면을 결정짓는다. 좋은 기운을 받으려면 첫 장면은 따뜻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거울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물건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 집 전체의 에너지가 불안해지고 사람의 마음도 미세하게 흔들린다. 침실에 거울이 있는 경우는 더욱 좋지 않다. 특히 누웠을 때 자신의 모습이 거울에 비친다면 그 집은 사람이 깊게 쉬기 어려운 구조를 가진 것이다. 잠은 의사결정의 능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거울은 머릿속에 남아있던 정보들을 과하게 자극하고 무의식을 깨워버리는 역할을 한다. 반사되는 시각 자극은 깊은 잠을 방해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이유가 된다. 집안에 거울이 많으면 사람의 감정도 흔들린다. 집중해야 할 순간에 산란해지고 결정해야 할 순간에 마음이 흐려진다. 기업 경영에서도 집중을 흐리는 요소가 많으면 결정은 늦어지고 비용은 커진다. 집도 똑같다. 거울은 그 흐림의 중심에 있다.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했다. 집중은 환경이 만든다. 환경을 흐리는 물건은 성공을 늦춘다. 그런 의미에서 거울은 필요 이상의 역할을 하는 물건이다. 의도치 않게 정신을 흐트리고 불필요한 자극을 만들어내며 집의 흐름을 복잡하게 한다. 특히 큰 거울은 집의 중심을 분리시킨다.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설치하지만 그 넓음은 실체가 아니라 착시다. 착시는 삶을 가볍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의 무게를 더한다. 눈에 보이는 것이 많아질수록 사람의 감정은 빠르게 피로해진다. 집을 경영하듯 관리하려면 가장 먼저 반사되는 물건을 줄여야 한다. 반사는 흐트러짐이고 흐트러짐은 피로이고 피로는 판단을 약하게 만든다. 나는 언제나 집중을 중시했다. 기업을 키울 때도 사람을 키울 때도 집을 관리할 때도 원리는 같았다. 집중은 분산을 제거할 때 비로소 생긴다. 거울은 분산의 상징이다. 그래서 반드시 최소화해야 한다. 욕실과 드레스룸처럼 기능적 이유가 있는 공간에만 두고 현관, 침실, 거실처럼 사람의 감정과 기운이 형성되는 공간에서는 거울을 피하는 것이 좋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복잡하면 불안해지고 비워지면 맑아진다. 거울을 줄이는 일은 마음을 비우는 일이고 마음을 비우는 일은 운을 불러오는 첫걸음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거울을 치우는 순간 삶의 중심이 돌아온다. 흩어진 기운이 모이고 모인 기운이 사람을 앞으로 움직인다. 집은 결국 사람의 길을 비추는 공간이다. 그 공간이 흔들리면 사람의 길도 흔들린다. 그러니 중심을 흐리는 거울을 줄이고 집의 기운을 다시 모아야 한다. 그것이 곧 삶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며 큰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의 아주 단순하지만 확실한 습관이었다. 나는 경영을 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을 배웠다. 막히는 조직은 반드시 쇠퇴하고 흐르는 조직은 반드시 성장한다. 그 원리는 집에서도 인간의 삶에서도 동일하다. 집안의 동선은 단순히 사람이 지나가는 길이 아니다. 동선은 기운이 움직이는 통로이며 삶의 방향이 스며드는 길이다. 그 길이 막히면 사람의 마음도 막히고 생각도 정지된다. 현관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큰 가구가 놓여 있어 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집들이 많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기의 단절이다.
동선이 막힌 집은 기운이 순환하지 않고 고여버린다. 고이는 곳에는 활력이 없다. 고이는 조직에 혁신이 없는 것처럼 나는 젊은 시절부터 늘 말했다. 공간은 흐름이다. 흐르지 않으면 죽는다. 가구를 놓을 때는 두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문을 열었을 때 시야가 확 열려야 한다. 문을 열자마자 무엇인가가 튀어나오면 그 공간은 이미 사람의 마음을 압박한다. 조직에서도 같은 장면을 본다. 불필요한 보고서, 복잡한 프로세스, 지나치게 많은 단계, 이 모든 것이 사람의 흐름을 끊고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둘째, 기운이 돌아가는 길목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집 안의 동선은 하천의 흐름과 같다. 한 곳이 좁아지고 막히면 전체의 흐름이 뒤틀린다. 기운이 돌아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고 튕겨 나가버린다. 나는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다. 집이 넓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 좁은 집이라도 길이 열려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큰 집이라도 동선이 막히면 답답함이 생긴다. 그 차이는 넓이가 아니라 질서다. 특히 방문 뒤에 가구를 두어 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는 집을 많이 보았다. 문이 절반만 열리는 공간은 사람의 마음도 절반만 열리게 만든다. 문은 공간의 흐름을 여는 장치이며 그 장치가 온전히 기능하지 않으면 사람의 기운도 비틀어진다. 나는 기업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수없이 보았다. 회의실 문을 열면 책장이나 장비가 앞을 막고 있어 사람들이 몸을 비틀어 들어가야 하는 경우 그런 공간에서는 사고가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는다. 결정이 어려워지고 논의가 상충하고 일의 흐름이 멈춘다. 사람은 보이는 환경대로 움직이는 존재다. 보이는 길이 막히면 마음속 길도 막힌다. 그러므로 집안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막히는 곳을 없애는 것이다. 통로, 현관, 방문 앞, 복도, 침대 주변, 거실의 중심, 이곳들은 집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흐르는 축이다. 그 축을 가구와 장식품으로 점령해버리면 집의 정신은 사라지고 혼란만 남는다. 나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불필요한 것을 치우면 필요한 것이 보인다. 집도 회사도 원리는 같다. 막힘을 없애야 흐름이 생기고 흐름이 생겨야 방향이 생기며 방향이 생겨야 성과가 나타난다. 동선이 막혀있는 집은 자기 삶에서 우선순위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집과 비슷하다. 집안에 쓸데없는 물건이 많으면 생각에도 쓸데없는 잡음이 많아진다. 그리고 결국 중요한 결정조차 늦어진다. 집의 동선을 다시 정리하는 일은 삶의 흐름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가구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식과 방향을 바로잡는 행위다. 나는 믿는다. 삶은 환경을 담고 환경은 삶을 지배한다. 길이 열려있는 집은 삶의 길도 열려있다. 막힌 곳이 없는 공간은 마음도 막히지 않게 한다. 그러니 집의 가구를 정리할 때는 크기나 가격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바로 흐름을 살리는가, 흐름을 죽이는가이다. 흐름을 막는 가구는 치우고 길을 열어주는 배치를 선택하며 집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야 한다. 그 흐름이 바로 생기고 그 생기가 결국 사람의 운과 성과를 이끈다. 나는 지금도 확신한다. 동선이 정리된 집은 사람의 마음을 바로 세우고 삶의 길을 밝게 연다. 그 단순한 원리가 수많은 성공을 만들어낸 또 하나의 기초였다. 나는 평생 기업을 경영하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배웠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결코 우연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관계에는 구조가 있고 구조에는 흐름이 있으며 그 흐름은 결국 환경에서 만들어진다. 부부관계도 예외가 아니다. 사람들은 성격이 맞아서 혹은 운이 좋아서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부부의 안정은 집이라는 공간의 온도와 질서가 먼저 만들고 그 위에 대화와 이해가 쌓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부부의 마음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공간을 따뜻하게 만들어라. 침실은 집안에서 가장 깊은 감정이 머무는 곳이다. 이 공간이 차갑고 어두우며 무거운 물건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사람의 감정도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흐른다. 특히 부부의 침실의 남쪽 계열의 따뜻한 색감, 부드러운 조명, 안정적인 가구 배치를 두는 것은 관계의 온기를 유지하는 데 매우 유효하다. 나는 이것을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기술이라고 보았다. 욕실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공간이다. 욕실은 습기와 음한 기운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곳이다. 이곳에 작은 조명이나 따뜻한 그림을 둠으로써 가벼운 양기를 올려주는 것은 부부 관계에 미묘한 안정감을 가져온다. 나는 기업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보았다. 사람들은 환경을 단순한 배경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환경은 배경이 아니라 기준과 분위기를 만든다. 부부 관계도 환경이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 안에서 감정이 움직인다. 특히 남편의 기운을 살리고 싶다면 침실 전체를 지나치게 차갑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차가운 금속, 과한 유리 장식, 지나친 모노톤 색채는 집을 고급스럽게 보이게 만들 수는 있지만 사람의 감정을 약하게 만들고 기운을 가라앉히는 결과를 가져온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집이 차가우면 사람도 차가워진다. 집이 따뜻하면 말투도 표정도 따뜻해진다. 집이라는 환경은 사람의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조종한다. 무거운 가구가 중심을 차지하는 집은 감정도 무거워지고 관계도 무거워진다. 반대로 따뜻한 색감과 부드러운 재질이 어우러진 집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부드럽게 만들고 서로를 향한 시선을 온화하게 만든다. 또한 부부의 침실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복잡함을 제거하는 일이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사람을 관찰하며 배웠다. 감정이 틀어지는 가정은 대부분 감정 자체보다 환경의 복잡함이 먼저 문제를 만든다. 옷가지가 쌓여 있거나 색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나 불필요한 장식품들이 공간을 점령한 집에서는 작은 감정 하나에도 쉽게 불씨가 붙는다. 사람의 마음은 공간이 주는 압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부부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말보다 먼저 구조를 바꿔라. 집의 구조가 관계를 흔들고 관계의 흐름이 삶 전체를 흔든다. 구조를 안정시키면 감정도 안정되고 감정이 안정되면 갈등은 자연히 줄어든다. 많은 사람들이 부부관계의 문제를 성격, 가치관, 대화 부족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근본은 다른 곳에 있다고 보았다. 가장 먼저 흐트러지는 것은 성격이 아니라 공간이다. 공간이 뒤틀리면 마음도 뒤틀리고 마음이 뒤틀리면 말도 흐려진다. 그러므로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막히는 것들을 치우고 온기를 불어넣는 일이다. 작은 조명 하나, 따뜻한 색의 쿠션 하나, 불필요한 물건을 비워내는 행동 하나가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나는 이런 말을 남기고 싶다. 부부의 기운은 환경에서 자라고 환경이 무너지면 기운도 무너진다. 집이 따뜻하면 관계도 깊어지고 집이 흐름을 가지면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 단순한 원리를 이해한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일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부부의 방을 정리하는 일은 감정을 정리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나는 확신한다. 따뜻한 집은 따뜻한 관계를 만들고 따뜻한 관계는 강한 삶을 만든다. 이것이 내가 평생 지켜본 가정과 인간의 변하지 않는 원리였다. 아이의 능력은 재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재능은 씨앗일 뿐이고 그 씨앗이 자라는 땅은 환경이다.
나는 수많은 인재를 보며 한 가지 분명한 결론에 도달했다. 사람은 환경을 담고 환경은 사람의 미래를 만든다. 아이의 방은 단순히 공부하는 공간이 아니다. 그 방은 아이의 집중력, 정서, 성향, 그리고 성장의 속도를 결정짓는 토양이다. 그래서 나는 늘 말해왔다. 아이의 방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보면 그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자랄지 보인다. 동쪽은 성장의 방향이다. 아이의 책상은 가능한 한 동쪽을 향하게 해야 한다.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자리이며 기운이 시작되는 방향이다. 전통에서도 동쪽은 생명과 성장, 배움의 기운이 흐르는 방향으로 여겨졌다. 내가 기업을 운영할 때도 새 출발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동쪽을 중요하게 여겼다.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력과 지속력이다. 두 능력은 기질이 아니라 환경에서 자란다. 동쪽 방향은 아침의 양기가 자연스럽게 흐르기 때문에 아이의 뇌를 편안하게 깨우고 학습의 흐름을 돕는다. 남서양방은 아이의 기운을 흔든다. 나는 많은 가정에서 남서양 방을 아이에게 주는 모습을 봤다. 그러나 남서향은 하루 중 햇빛이 가장 강하고 기운이 흔들리는 방향이다. 이곳의 방을 가진 아이들은 대체로 집중에 어려움을 느끼고 마음이 들떠 있으며 앉아있는 시간을 버티기 어려워했다. 집안에서 방향은 보이지 않는 힘을 만든다. 그 힘은 아이에게 더욱 크게 영향을 준다. 어른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지만 아이는 환경의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아이의 집중력 문제는 성격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일 때가 많다. 책상의 위치는 안정과 통제감을 준다. 아이의 책상은 문을 등지게 두어서는 안 된다. 누가 들어오는지 보이지 않는 구조는 아이에게 지속적인 불안을 만든다. 이 작은 불안이 학습을 방해하고 집중의 리듬을 깨뜨린다. 반대로 문이 잘 보이는 위치, 특히 문을 기준으로 대각선 안쪽에 책상을 두면 아이의 마음은 안정되고 통제감을 가지며 공부에 몰입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나는 기업에서도 반복해서 보았다. 회의실의 문을 등지고 앉는 사람은 대체로 집중에 어려움을 느끼고 발언도 조심스러웠다. 환경이 사람의 사고를 지배한다는 사실은 어른에게도 아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방의 복잡함은 아이의 사고를 흐린다. 아이 방은 특히 군더더기 없는 질서가 필요하다. 장난감이 널려 있고 색채가 과하고 불필요한 장식이 많으면 아이의 사고 회로가 복잡해지고 집중이 짧아진다. 나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아이의 사고는 방의 구조를 담는다. 복잡한 방에서 단순한 사고를 기대할 수 없다. 아이의 방은 생각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정리가 어려운 구조라면 생각도 정리가 어렵다. 정리가 쉬운 구조라면 마음도 정리되기 쉽다. 안정된 방이 아이의 자존감을 만든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훨씬 감정에 민감하고 환경에 취약하다. 특히 자기 공간에 안정감을 느끼는 아이는 주도성이 생기고 자존감이 빠르게 성장한다. 그 반대의 경우 항상 어지럽고 불안하고 집중이 흐려지는 방에 사는 아이는 자신을 통제하는 힘이 약해지고 주도적인 행동을 만들기 어려워진다. 환경은 자존감을 만들고 자존감은 미래의 선택을 만든다. 환경이 바뀌면 아이의 태도가 바뀐다. 나는 많은 가정에서 아이의 방 구조만 바꿨을 뿐인데 공부 습관과 생활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을 보았다. 침대를 창가에서 옮기고 책상을 문이 보이는 자리로 옮기고 불필요한 장난감을 정리하고 방의 색감을 차가운 톤에서 따뜻한 톤으로 바꾸는 것. 이 단순한 변화만으로도 아이는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고 기분이 차분해지고 집중의 리듬이 생겼다. 마치 기업 구조를 정리했을 때 조직이 갑자기 움직임을 되찾는 것과 같았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아이에게 가장 큰 선물은 교육이 아니라 환경이다. 교육은 나중 문제이고 환경이 먼저다. 환경이 아이의 마음을 열고 마음이 열리면 배움이 들어간다. 아이의 방은 아이의 성장 속도, 집중력, 감정의 안정, 그리고 삶의 기초를 결정짓는 중요한 공간이다. 방향을 바로잡고 책상을 안정시키고 복잡함을 줄이고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어라. 환경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미래가 바뀐다. 나는 지금도 확신한다. 좋은 환경을 가진 아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 길을 만든다. 그것이 내가 평생 보아온 성장의 가장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원리다. 사람들은 이사를 단순히 집을 옮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이사는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일이고 질서를 새롭게 만드는 곳에는 반드시 기운의 시작점이 있다. 기업에서도 새로운 시대를 열 때 조직의 구조를 바꾸고 좌석을 조정하고 흐름을 재배치하듯 집을 옮기는 일도 삶의 구조를 다시 짓는 과정이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이사 날짜와 방향은 삶의 첫걸음을 결정짓는다. 손 없는 날보다 중요한 것은 나와 맞는 날이다. 많은 사람들이 손 없는 날을 고집한다. 그날이 귀신이 없어서 혹은 나쁜 기운이 적어서 이사하기 좋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손 없는 날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날은 아니다. 사람마다 기운이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르고 운의 흐름이 다르다. 남에게 좋은 날이 나에게 나쁜 날일 수 있고 그 반대도 충분히 가능하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회사에는 호황의 시기가 다른 회사에는 정체의 시기일 수 있다. 날짜는 사람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지 미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늘 강조했다. 날짜를 고르는 기준은 대중이 아니라 나의 흐름이다. 중요한 물건을 먼저 옮기면 운의 중심이 이동한다. 만약 이사 날짜를 완벽히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하나의 원칙을 지키면 된다. 바로 가장 중요한 물건을 좋은 날에 먼저 옮기는 것이다. 사람의 기운은 중요한 물건에 담긴다. 밥솥, 인감, 서류, 도장 같은 삶의 핵심을 상징하는 물건을 먼저 옮기면 그 순간 운의 중심이 새 집으로 이동한다. 이것은 단순한 풍수가 아니라 삶의 상징적 구조를 재배치하는 일이다. 나는 기업에서도 비슷한 전략을 썼다. 조직을 개편할 때는 가장 중요한 부서를 먼저 움직이고 나머지는 그 흐름을 따라가게 했다. 핵심이 움직이면 전체가 따라오듯 삶의 공간도 동일하게 작동한다. 방향은 삶의 흐름을 결정한다. 사람들은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이 단순한 위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방향에는 각각 다른 기운이 흐르고 그 기운은 사람의 생활 리듬을 만든다. 이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운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사가기 좋은 방향과 좋지 않은 방향이 있는 이유는 기운의 흐름이 그 방향을 통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사해야 하는 방향이 그날의 운과 맞지 않는다면 해결 방법은 단순하다. 강을 건너라. 강을 한번 건너면 그 방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사 날짜가 맞지 않을 때 강을 건너서 중요한 물건만 옮긴 뒤 다시 돌아와 이사를 진행했다. 강을 건너는 행동은 기운의 길을 초기화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에서도 전환점을 만들 때 새로운 상징적 행동을 취하는 것과 같다. 이사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운의 흐름을 바꾸는 일이다. 사람들은 이사를 물리적인 이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가장 강력한 행동이다. 집을 옮기면 환경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운이 움직인다. 이 단순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날짜 하나,
방향 하나를 가볍게 보는 사람은 늘 같은 자리에 머무른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운은 움직이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그리고 움직임에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 좋은 날을 고르고 좋은 방향을 선택하고 핵심을 먼저 옮기고 흐름을 따라 움직이는 것. 이 네 가지 원칙만 지켜도 삶의 기운은 완전히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 이사는 단 하루의 사건이 아니다. 그날의 선택이 앞으로 수년의 흐름을 만든다. 집을 바꾼다는 것은 단지 공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사할 때는 날짜를 가볍게 보지 말고 방향을 대충 넘기지 말고 핵심을 먼저 움직이고 흐름을 정교하게 조정해야 한다. 나는 확신한다. 질서 있게 이사한 사람은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질서 있는 삶은 반드시 좋은 운을 만든다.